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명했습니다. 오선의 정진석 의원을 임명한 것인데 TV로 브리핑이 생중계됐습니다. 그 장면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신임 비서실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 사실은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또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이 참모진들뿐만이 아니라 또 내각, 당, 또 야당, 우리 언론과 시민사회 이런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잘 직무를 잘 아주 수행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를 돕고 또 윤석열 대통령님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저희 책임이라고 느꼈습니다. 더 소통하시고 통섭하시고 또 통합의 정치를 이끄시는데 제가 미력이나마 잘 보좌해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 앞에 설명도 하고 질문도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죠. 자, 오늘 두 분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김민수 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예, 뭐 하나는 지금 힘든 시기에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또 맡아준 정진석 의원에게 좀 최고의 예우를 좀 해준 것 같고요. 대통령이.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당선인 시절에 김대기 비서실장을 할 때도 똑같은 형태를 좀 띄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초심으로 좀 돌아가서 국민들과 더 소통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표명하신 게 아닌가. 예. 왜냐하면 이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소통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까지 소통하려고 노력했던 대통령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도어 스태핑을 매일 거의 한다든가. 예. 근데 이 과정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양방향인 거잖아요. 일방향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한쪽에서도 잘 받아줘야지 계속 이루어질 수가 있다. 예.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이 적응하는 단계에서 저라도 화나는 구간들이 사이사이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계속해서 들어줄 수 있는 자리여야 하니 지금 이제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대통령이 다시 한번 국민들과 더 자주 보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일단은 아주 좋다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예. 또 그리고 두 번째는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가 민주당에서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잘 선택했다라고 봐요. 어떤 점에서? 네, 왜냐하면 지금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명실공히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최측근 인사이고 이분들이 또 수석 비서관들을 지휘 통제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수가 있어야죠. 오선 의원이니까 수석 비서관들을 통제하는데도 통솔하는데도 지휘하는데도 충분히 유연함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또 고위 당정청 회의 같은 경우에 대통령을 대신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행정부가 됐든 그리고 또 당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와 소통을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이력들을 갖고 계세요.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기자로서 15년간 활동하시면서 국회에 출입도 많이 했고 정무적 감각도 있고 또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냈고 또 당에서는 당 비대위원장과 공관위원장도 지냈고요. 네, 그리고 국회성 국회부의장과 국회 사무총장도 지냈고 정말로 많은 경력들을 갖고 계시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과도 친분들이 많아서 이러한 야당과의 협치들을 잘 이루어낼 수 있는 분으로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잘한 네. 인사다. 협치의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일단 대통령의 태도를 바꿔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거 50분 대통령이라고 하듯이 1시간이 있으면 50분을 자기가 얘기하고 10분을 그냥 몇 사람이 그냥 나눠서 그냥 30초씩 얘기하는 정도인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기자들과의 문답도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상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무언가 질문하니까 그게 불쾌해서 사실상 그것도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관건이고 두 번째는 이분이 친일 관련된 발언한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자 명예훼손한 것도 있지만 이게 몇 달 전인가요? 대통령께서 지금 범죄 혐의자랑 만나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방송에 나오셔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 대해서도 본인의 스탠스가 어떻게 바뀐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지점에서 어떻게 보좌를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 앞에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설명이 없이 그러면 대통령의 인식 속에서 그대로 함께 또 그 선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정도로만 인식이 된다라고 한다면 야당에서는 당연히 이 시그널을 협치 시그널로
걸로 읽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 서 변호사님 먼저 저 하시죠. 이동학 최고의 세 번째 또 소설 영화를 쓴다. 지금 3탄. 대통령이요. 예, 50분 뭐 60분 하면 50분을 혼자 얘기한다 하셨는데 예. 최고위원님이 직접 대화를 안 해봤잖아요. 저는 총장 때부터 대통령까지 대화를 해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60 하면 제가 40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 잘 듣는 분이에요. 그때가 듣는다. 세 번째 소설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했고 예. 그다음에 저는 좋은 인사라는 게요. 음. 원래 거론되던 분이 원희룡, 장제원입니다. 장제원 맞아요. 자, 근데 정진석 실장과 비교해 보세요. 원희룡 후보는 이제 얼마 전까지 이재명 돌덩이 치우겠다고 그래서 개항을 해서 싸웠잖아요. 이분이 더 협치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장제원은 더 친윤이고 완전 초대 친윤이죠. 찐윤이죠. 예. 거기다 좀 강성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저는 정진석 의원이 인품도 온화하고 성품도 이게 그 원만합니다. 아. 오히려 이제 그 아마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 두 분에 비해서는 저는 협치나 소통이 좀 나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인사를 봅니다. 김웅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당이 무너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전당대회로 뽑힌 당대표를 대통령의 지시로 내쫓은 것과 당신 100%로 룰을 급조해 대통령의 사당으로 만든 것이다. 그 두 가지를 주도한 분이 정진석 전 의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당내에서 오히려 이제 좀 나쁜 평가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죠. 우리 김민수 대변인 말씀 주시죠. 당 내에서는 아니고 김웅 의원의 평가라고 김웅 의원만 봐주시면 될 것 평가다. 같습니다. 아. 그리고 김웅 의원은 좀 개별적인 분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당의 의견과는. 당의 의견과 네, 달라? 그리고 지금 아까 그 우리 최고위원께서 이동학 했던 말, 최고가? 네, 이동학 최고가 했던 말에 대해서 두 가지 좀 반론을 하면요. 소통이라는 것을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뭐 기자들에게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반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싶어 했어요. 도어스태핑. 네, 근데 이재명 대표 제가 태도 하나만 지적할게요. 이분은 일방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얘기는 해요. 기자들이 정말로 질문하려고 붙으면요, 대답 하나도 안 가고 가는 거 정말 심심치 않게 TV에서 항상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불통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야 정진석 의원이 이렇게 했었으니까 과연 야당과 할 수 있을까? 예. 예, 이재명 대표부터요. 수많은 지금 이 민주당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친 사람들입니다. 그럼 협치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협치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기로 돼 있는 선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자잘한 걸 끄집어내서 계속 시비를 건다라고 하면 그것도 지금 국무총리 아니지 않습니까? 비서실장입니다. 네, 그럼 비서실장까지 해서 인사까지 이렇게 시비를 건다라고 하면 이거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협치할 의지가 민주당도 없구나. 민주당이 저런 것까지 시비 거는 거 보면 민주당조차도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대통령의 60분에서 50분 발언은요 민주당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처음에 캠프 꾸렸을 때 이 보수 언론에서 갔던 대변인이 한 이야기였어요. 굉장히 실망했다라고 하면서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아마 이재명 대표의 그 기자 질문답과 관련해서 예. A라는 질문에 약간 B라고 답변하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것조차 안 한 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도어 스태핑 사실 돌연 금지, 뭐 금지가 아니라 본인이 거절하셨고요. 예. 전용기에 특정 언론사 기자를 안 태운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걸 소통이라고 합니까? 불통이라고 합니까? 그나마 지금이라도 소통 협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예. 그 기준에는 조금 못 미치는 인선이라서 아쉬운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어떤 분입니까? 가장 많이 환기되는 건 육모방망이에요. 2017년 5월달 당회의에서 육모방망이로 보수를 뭐 망치는 사람들은 방송에서 차마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통수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취지였어요. 예.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우크라이나 갔다 왔을 때 다시 한번 그 뭐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조롱하듯이 육모방망이를 뭐 사진으로 올리고 설전이 붙었었죠. 그 분이 소통과 협치, 통섭을 과연 담지해낼 수 있는 대통령의 보좌진의 기능을 잘 수행할 것인가? 물음표 상당히 많이 쳐지는 거예요. 예. 이동학 최고가 짚어주셨듯이 소통하겠다고 하는데 바로 직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범죄자기 때문에 모이기 때문에 민주당 야당 대표의 어떤 정체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만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했던 분 아닙니까? 진정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김민수 대변인. 이렇게 조목조목 들어가면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요. 국회의장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얘기 네. 좀 네, 초선 중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초선 중에서 이때까지 입을 한 번도 안 연 초선 중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럼 민주당은 입 열 때마다 폭탄이었어요. 이 발언 수위는요. 진짜 언어가 정제되지 않은 수위는 민주당을 쫓아갈 당은 세계 전체를 통틀어도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들 왜냐하면 다 직책이 있어요. 직책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강하게 공격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방어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직책이 달랐을 때마다 이걸 갖고 옛날 것 갖고 다 시비를 건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국무총리 네 그리고 국회의장 이런 거 맡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삼가고 또 비서실장이다 자리가 비서실장 대통령과 가장 잘 통해야 되는 그리고 제 비서실장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요. 대통령한테 직언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국민들 목소리 들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진석 위원장만큼 전진석 의원만큼 뛰어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 동갑내기. 대통령이 네. 그래도 좀 뭔가 어떤 조언을 했을 때 혹은 또 비판적인 발언을 했을 때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인사가 옆에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럼 정진석 실장이 그런 무게가 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 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가 직언하려면요. 그냥 유승민 의원처럼 또는 김웅 의원처럼 맨날 이런 쓴소리만 하면 이거는 쓴소리가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이제 이건 자기 정치지. 그리고 김웅 의원은 이래서 이번에 공천 못 받고 본인 스스로 불출마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어떻게 국민의힘의 대표성이 저는 전혀 없다 봅니다. 아직 당직은 왜 유지하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나가지. 탈당하지. 근데 저는 이런 질문과 답이 예. 오버랩이 되는 게 한동훈 위원장 처음에 예. 지명돼가지고 비대위원장으로 올 때도 예. 국민의힘 분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워낙에 오래되고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당에서 전달하지 못한 이야기를 한동훈이라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결국엔 그 선 못 넘어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협치 자세로 나온다는 것은 예.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국민들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이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년 동안 법치주의 하겠다, 정의, 공정, 상식 이런 거 자산을 사실상 다 탕진해 버렸기 때문에 그동안 벌어들인 건 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손을 야당 대표에게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라고 봐요.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치적으로 야당이 또 활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이 부분 지점에서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뭘 정치가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협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네. 여쭤보고 싶어요. 이 민주당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세요 혹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다 네, 그럼 존경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제일. 김대중? 네, 저 김대중 대통령으로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김대중 대통령이요 임기 초반에요 70%가 넘는 지지율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끝날 때 20% 초반대에서 끝났어요. 방금 노무현 존경한다고 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60%대에서 잘 시작해서요. 끝날 때 27%에서 끝났어요. 근데 4년 차에는 12%까지 떨어집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예. 노무현 대통령은 누가 뭐라 해도 진보 진영에서 존경받는 대통령이에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혹평을 받았어요. 근데 역사라는 게요. 그때 평가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한동훈 위원장이 이랬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요 몇 년 후에 지금 아직 3년이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3년 동안 보수 진영에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고 예. 3년 후에 그리고 혹은 5년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평가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정진석 의원에 대한 평가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현상학적으로 분석하지 마라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또 무엇보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 방향과 개혁 과제에 대한 부분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보편적 이익을 위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진심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예, 이제 오늘 대통령이 했던 발언 중에 또 중요한 발언 중에 하나는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 말씀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서 변호사님? 정치하고 이제 대립되는 게 법치입니다. 예. 법은요 흑백 논리 이분법이에요. 범죄자 아니면 유죄 아니면 무죄죠 뭐. 그렇죠. 둘밖에 없죠. 예. 그게 법치예요. 이분법. 근데 정치는 그게 아니 답이 없어요. 정치는 이게 주고받는 서로의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예. 법치하고는 이게 전혀 다르다. 이제까지 대통령이 검사 출신으로 자꾸 이게 이재명 그냥 범죄자다. 확정적 범죄 혐의자다. 이런 식으로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협치가 좀 안 된 면이 있죠. 그 점에서 저는 정치하겠다는 말은 이제는 이게 범죄자 이런 걸 떠나서 현실을 인정하고 이제 자주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타협도 하고 이래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저는 뭐 상당히 그 긍정적인 변화다 이렇게 높이 평가합니다. 긍정적인데 이 발언까지 오는 과정 중에 고통받은 건 국민들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법치 말씀하셨는데요. 이태원 참사 났을 때 대통령이 경찰들을
다 앞에 두고 책상을 탕탕 치면서 그랬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법으로 따져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섣불리 윗선이라고 해서 그냥 처벌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 국민들이 원하는 답변이었습니까? 제대로 진상규명 해달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정치적으로 최소한 행정 안전부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됐던 거 아닙니까? 예. 이를테면 그런 어떤 아픔 그리고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던 사회적 갈등들 계속 끌고 해결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총선에서 대패했죠. 예. 이거는 정말 유례가 없이 집권 여당으로서는 초라한 성적표를 든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일성으로 하신다는 말씀이 나 이제 정치를 좀 해보려고 한다. 국민들은 조금 황당한 거죠. 이거를 높이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 없을까요? 이동학 최고 말씀 듣고 김민수 네. 대변인 갈게요. 예. 아니 말 자체는 뭐 그 의미 있게 평가해 볼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2년 동안 보여줬던 모습이 나는 다이어트를 할 거야. 그래놓고 치킨 3마리 먹는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믿어야 될지 행동을 믿어야 될지 사람들은 어차피 눈에 보이는 걸 믿기 때문에 예.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지만 치킨을 저 먹는 모습에서 다이어트 할 마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그동안 느껴왔거든요. 예. 그런 지점에서 말을 했으면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한데 그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사실 그러한 사례가 쌓여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보여줘야 할 때다. 예, 그게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셨으면 김민수 좋겠습니다. 대변인. 다이어트 비교하셨으니까 다이어트로 계속 얘기하면요. 다이어트에 두 종류가 있어요. 예. 안 먹고 살을 빼는 건강을 해치는 다이어트가 있고요. 진짜로 운동을 하면서 튼튼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에 닭 2-3마리도 먹습니다. 네. 단백질을 위해서. 네, 단백질을 보충합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하나의 강한 신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계속 본인 입으로도 얘기했습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네, 지지율의 표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장기적 관점에서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면이라고 했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이 가는 개혁 방향이나 그리고 국정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누가 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 비겁해서 눈치 보느라 하지 못했던 수많은 개혁들 대통령이 지금 홀로 어떻게 보면 외롭게 가고 있는 겁니다. 박수 쳐줘야 될 부분은 박수 쳐줘야 되는 것인데 예. 대통령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거 조금 약간 중의적인 의미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개혁 방향,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 방향은 개혁 방향대로 두고 예. 단 내가 하지 못했던 거 욕을 먹어도 되는 거 지금 우리 여당이나 정부가 국민들의 살에 와닿는 것들 민생 문제에 대해서 이 길을 가다 보니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더 챙기겠다 하는 부분들을 저는 내부적으로 했다라고 봅니다. 왜 지쳐있는 여당 사람들 대통령실 사람들 내가 좀 더 정치적이 될게 너희들 좀 더 힘내줘 라는 예. 의미에서 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이 못하면 민주당인들 뭐가 좋겠습니까? 민주당도 살아야 되는 대한민국인데 응원 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여기까지 하고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원내대표당과 국회의장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선관위를 구성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국회의장 임명 같은 경우는 다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갖고 누구를 하는 수는 뭐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쫙 정리가 되는데 이번엔 굉장히 이례적으로 선관위를 구성하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답이 되게 딱 정해져 있는데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네. 어렵게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말씀해주세요. 이 질문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연임하고 싶어 했다. 강렬하게 원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연임론을 불을 피웠다. 예, 네. 예.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이재명 대표의 속뜻이 연임이라는 거를 민주당 구성원들이 안 순간 여기에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당대표는 틀렸구나. 그럼 국회의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국회의장으로 밀려야 되는데 이게 원래 국회의장이 이때까지 갈래로 보면 육선 의원이 2명이나 있어요. 그죠? 조정식 네. 의원과 추미애 그러면 전 추미애 장관. 의원, 조정식 의원이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해야지 맞습니다. 예. 근데 추미애 의원은 못할 만한 사유가 생겼어요. 결격 사유가. 뭐죠? 총선이 끝나고 나서 라디오 방송인가 나와서요. 예. 이번 총선 승리는 이재명 대표가 잘해서만은 아니야. 라는 발언을 했어요. 이거 지금 거의 반기 한 번 든 겁니다. 자, 이 발언만으로도 이재명 대표의 성정상 이 분은 지금 국회의장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 명을 제치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추미애 의원 안 시키면 조정식 의원 시켜야 되는데 예. 그럼 또 후반기에 추미애 의원이 돼야 돼요. 아하. 그럼 어쩔 수 없이 투표를 갈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투표 가야 추미애 의원이 전반기도 하반기도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구도를 지금 그려내는 것이고 결국에는 제가 봤었을 때 투표가 가야 되는데 후보가 너무 난립되니까요. 예. 그럼 이거 지금 20-30명만 의원들 설득하면은 지금 국회의장 되게 생겼어요. 말도 안 되니 결선 투표 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결선 투표도 안 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가 이재명 당대표의 복심인지 대충 눈치들을 채기 시작하면 알아서 손을 내려놓을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후보로 출마하시는 분은 두세 분일 것이다. 알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신다는데 간단하진 않았을 것 네. 간단하죠. 아, 복잡해요. 소설가 타이틀 아니에요? 소설인가요? 아니 저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선수 파괴가 한 번 있었어요. 아, 이미 선수 파괴. 예, 보통 다선 중에 한 분이 이제 하는데 지난번에도 그 선수가 안 되시는 분들도 도전을 했고 그래서 경선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사선이었던 유상호 의원도 국회의장 하겠다고 나갔었던 바가 있고, 근데 이제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5선 의원들도 지금 꽤 많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5명 이상 거론되고 있습니다. 6선 의원 2분 예. 포함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후보가 난립할 경우에 정당성이라든가 아니면 권위 이 부분에 대해서 표를 많이 받아야 확정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게 아니라 진짜 20-30표 정도만으로만 되면 국회의장으로서의 당내 권위와 또 여당에서의 어떤 뭐 부합되는 어떤 이런 행동 이런 것들이 다 따라오게 될 것이냐 여기에 예. 대한 의문이 근본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과반수 이상으로 하자. 그리고 가능하면 결선 투표까지 다득표자와 차점자가 결선 투표까지 하자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이제 결정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 취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5선에 김태년, 안규백, 우원식, 윤호중, 정성호 의원도 거론이 되고 박지원 전 원장, 정동영 전 장관도 이제 출마를 저질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자, 서 변호사님 정리해 주세요. 민주당에서 저는 안 될 사람 2명만 말하고 싶어요. 너무 실명을 불하시면 예, 아니, 말씀해 주세요. 개인 사견이니까. 개인 평론으로 추미애는 사불가론이 있어요. 사불가론. 예, 첫째는 이제 본인이요 예. 허위로 정치자금 그 기자하고 써가지고요 아들 소고기 사주고 예. 간담회했다고 벌금 50만 원 전과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아들 그 군무 이탈 수사 중인데 아들이 터키 있잖아요. 터키에 나가서 안 들어오고 있어요. 예. 이거야말로 저는 외국에 그 도망갔다고 보거든요. 예.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방송에서 국회의장은 중립이 필요 없다. 아, 그 발언이 있었다. 이게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추미애 이분은 윤 대통령에 대한 사감이 많아요. 아마 탄핵도 그 운운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이래서 이게 공작이 되겠습니까?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정성호에는 일불가론. 아. 특정인의 자장이면 안 되잖아요. 아. 국회의장이 너무 가깝다. 이재명 대표 진영의 자장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2명 빼고는 뭐 알아서 하십시오. 아주 거꾸로 키워주신 것 같아요. 거꾸로 자, 우리 장 변호사님.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관행이 뭐 깨진 전례도 있지만 임채정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사선일 때 이제 5선인 의원을 꺾고 예, 국회의장이 된 전례가 있지만 좀 예. 이례적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6선으로 좀 추려지고 2파전이라고 한다면 조정식 추미애 조정식이 되는 것이고 예. 지금 제가 다른 뭐 소고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고 다만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당적을 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이런 입법 취지가 있는 거예요. 한 진영에 몸담은 의원의 이런 신분도 분명히 있지만 국회 수장이란 부분이 있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까 김민수 대변인께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 목소리를 내세웠기 때문에 상당히 결이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들은 추미애 당선인이 돼야 된다는 기류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의원들이 뽑는 거 아닙니까? 당원이 예. 뽑아야 된다면 이런 의견도 일각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 의원들이 뽑는 게 맞는 거고 의원들이 뽑는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으로서 누가 적합할 것인가는 전 저기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다른 김민수 다른 이야기로 한 비토 말고요. 군주 민수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임금은 배고 백성은 물이라고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봤었을 땐 국민들이 보시기에 여당도 뒤집고 싶고 야당도 뒤집고 싶을 것 같아요. 둘 다 정말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까지 2년 동안 많이 싸워왔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협치를 이야기하는 시점이니까 국무총리와 국회의장만큼은 진짜로 소통이 가능한 사람들을 앉혀서 여와 야가 좀 소통하고 협치해서 진짜로 국민들을 위하는 민생 경제들 위주로 국민들의 살에 와닿는 것들 우리나라 정치가 조금이라도 변화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속보로 떠오른 게 조국 대표가 오늘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전에 그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범야권 대표들 연석회의라 범야권 대표들도 좀 만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뭐 못할 거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어쩌면 어쨌든 민의를 대통령 만나기 전에 그걸 또 전달을 해야 되니 예. 이번 총선에서의 결과가 각 당이
공이 냈던 목소리가 같은 것도 있었고 또 다른 것도 있었고 예. 또 전국을 돌면서 또 들었던 목소리들 중에 같은 것도 있을 테고 또 다른 것도 있을 테고 우선순위가 또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는 저는 정치적으로건 아니면 뭐 민생을 앞으로 협치를 해가는 어떤 동지로서 예. 그런 지점들은 당연히 뭐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김민수 대변인은? 뭐 이재명 대표가 또 만나기에 격이 안 맞다고 내심 생각하더라도 만나야 되지 않을까. 네, 영수회담도 만들어진 상황에서 예. 본인은 또 권위를 내세워서 안 되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만났었을 때 민주당이 앞장서기 힘든 것들을 또 군소정당들이 해주는 역할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야당들 6곳이 합쳐서 대통령과 정부 한번 흔들어 보자라는 모략은 안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야당이 똘똘 합쳐서 192석에서 108석 한번 흔들어 봅시다 하는 이런 모략 안 세우면 좋겠다. 진짜로 진정한 의미의 좀 협치의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자, 뭐 영수회담 전에 범야권 대표들이 만나서 의견을 좀 모아달라, 모으는 자리를 만들자, 뭐 이런 취지의 제안이긴 한 것 같아요. 일단 이재명 대표의 반응은 나오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될까요? 뭐 큰 변수가 있을까요? 어떤 분이? 글쎄요, 지금 첫 번째 선언하신 분은 박찬대 의원, 지금 현재 최고위원이시죠. 예. 인천이시고. 예. 이제 두루두루 또 원만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 앞으로 이제 뭐 더 많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 대표직이 도전이 어렵게 되면 결국 원내대표직으로 좀 많이 몰린다. 이래서 지금 손가락을 넘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손가락이 넘어가는 네, 게 손가락 무슨 말? 도전자들이 10명이 넘어가는. 손가락 숫자를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내대표. 예. 아.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내부에서 투표까지 가는 것보다는 예. 내부에서 사전 정리가 좀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추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사전 정리가 어쨌든 이 소수로 좀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어찌 됐건 지금 이제 그동안 받아왔던 민주당의 평가가 비만공용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180석 몰아줬더니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를 실제로 선거는 승리했지만 그 이면에 들었던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헬스장 갔다 온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근육질 공룡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근육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앞장서 쓸 수 있는 원내대표. 그런 원내대표 협상력도 좋고 두뇌도 뛰어나고 상대방도 살짝 구슬릴 줄 알고 뭐 국민 여론도 좀 살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김민수 대변인. 누구를 계속 연상하세요? 계속 운동을 얘기하시니까 예. 제가 봤을 때 몸집은 불렸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건강하게 닭가슴살 먹은 게 아니라 프로틴을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프로틴이라면 네, 파는 단백질, 인공 단백질을 예, 너무 먹었다. 파는 단백질. 네, 그래서 이게 언제 가루. 터질지 모른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근데 지금 이거를 제가 좀 봤었을 때는 30초 남았어요. 이재명 예. 당대표가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다. 그리고 당내 완벽한 이제 이재명의 군단을 위해서 원내대표도 아마 확실한 친명으로 구성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예. 아니, 안 그랬으면 좋겠다. 민주당은 어쨌든 그건 당심이든 민심이든 걸 받드는 것이고 예. 오히려 국민의힘이 윤심 200% 전당대회 또 하게 될 거예요. 아하. 그게 더 우려스러워요. 이재명의 선을 금을 살짝 밟아본 사람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마지막까지 두 분이 한 문장이나 더 말하기 위한 치열한 토론, 한판승과 사랑하는 텐션이었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분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